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혀온 두 나라가 충돌을 관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두 나라의 합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경기 침체, 중국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좀 입장이 다른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것처럼 원래 이번 회담은 다른 회담과는 다르게 양국이 기대하는 그 수준이 높지가 않았어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무엇보다도 군사 부분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예. 그런 군사 채널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요. 예. 중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탔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 미중 정상회담의 행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회담 전 두 정상의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Leader to leader, with no misconceptions or miscommunication.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这么两个大国不打交道是不行的，想改变对方也是不切实际的，冲突对抗的后果是谁都不能承受的。 들어보니까 언뜻 듣기에는 두 정상이 모두 우리 서로 충돌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속내는 조금 미묘한 시각차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누가 경쟁을 이끌어가고 있고 누가 그 경쟁을 피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중국과의 경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계속하되 책임 있게 관리해서 충돌로 비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죠. 대국 간의 경쟁은 시대의 대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할 이유가 없고 예. 그리고 지구는 미중 양국이 어떤 성공하기 충분히 크기 때문에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할 이유가 없으면 충동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누가 공세적으로 나가고 어느 국가가 수세적인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4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혈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성과를 이룬 의제에 있다면 역시 군사대화 채널을 복원한 거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그 두 개의 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해협에서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 이후에 8월에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에 양국 관계 굉장히 경색되면서 또 군사 당국 간의 대화가 끊겼어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이 어떤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제가 없었거든요. 그걸 복원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마약성 진통제라고 알려진 펜타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미국 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그러한 원료를 제조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온다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에게 또 원료를 제조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 두 가지가 합의를 이룬 가장 주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대만 타이완 문제 말씀하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 타이완에 군사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러면 양국이 조금 이렇게 의견의 적분을 좀 이룬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그 양국이 갖고 있는 그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그냥 다시 허심탄회하게 확인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것은 이제 그 대만 해협의 어떤 그 평화 안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대만 선거에 타이완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당부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 이것의 대가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은 생각해 타이완은 자기의 어떤 그 영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는 것에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할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달라.
달라. 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얘기는 합니다만 이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 대화 채널만 좀 복원했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이견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이거 지금 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풀어주지 않겠다고 대답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고요. 예.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개최된 그 양국 재무장관 그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디커플링은 양국이 추구하지 않고 계속 그 소통을 할 거고 관계를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합의를 이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 이런 물꼬는 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회담이 끝나고 이게 해프닝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을 했는데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발언 실수인지? 물론 이제 언론의 질문을 받아서 이제 답변을 한 건데 아무래도 그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서의 질문의 의도는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되니까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이 변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손을 딱 그은 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 그 시진핑 주석은 공산주의 그 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장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독재자다라고 벌써 딱 박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 즉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지도자 이 부분은 바뀐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대응함으로써 어떤 그 미국 내 어떤 강한 메시지 전달에서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미중이 관계 개선을 좀 나서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 전략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한미일 협력까지 강화가 됐고 이제는 그러한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중 간의 관계가 좀 훈풍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공간에도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협력, 한미일 협력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여타 부분에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